이제 그 남편분의 뒤를 밟은 거예요. 남편분이 이렇게 유흥가,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유흥가 쪽으로 많이 가시는 거예요. 아, 만나는 수집 여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사례. 이제 아내분이 남편의 행동 굉장히 이상함을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자체도 요구하지도 않고 아내분이 오히려 이제 부부관계를 요구를 하면 남편분이 그거에 대해서 좀 막 거부하는, 피곤하다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발기가 안 된다 뭐 이런 또 휴대폰 계속 이렇게 소지하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특정 시각에 좀 이렇게 집을 나가서 어디론가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내분이 완전 이건 바람이다. 이거 확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의 뒤를 밟은 거예요. 남편분이 이렇게 유흥가,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유흥가 쪽으로 많이 가시는 거예요. 아, 무슨 만나는 수집 여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이 아내분이 너무 이제 배신감과 충격과 그 허무함이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자녀분도 있었거든요. 자녀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만약 여자였으면 머리채라도 잡고 둘이 갈라놓고 다시 뭐 달래가지고 살기라도 하는데 이거는 뭐 남자분의 취향 자체가 아예 이제 이성이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아내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굉장히 허무해하셨어요. 그런 경우도 이 일반적인 이성의 이혼과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민법 840조 1호에서 말하는 부정행위, 그러니까 외도로 볼 수도 있고, 꼭 뭐 이성이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놓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결혼 기간 40년 차셨어요. 40년 차. 자녀분들도 이제 다 장성하시고 나름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분에게 문자가 와요. 내가 당신 남편과 20년간 만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 남편과 제주도 여행도 갔었고 어디 태국도 여행을 갔었고 하면서 막 증거 사진 남기고 이거는 당신 남편이 보너스를 받아서 사준 우리 뭐 10년 기념으로 사준 무슨 반지다 그러면서. 이야, 10년. 자기들끼리 막 10주년 막 11주년 막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분이 이혼을 안 하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있고 했더니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진화해서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남자분과의 성관계한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보내주시고 한밤중에 30분 단위로 한 장씩 그 성관계 순서에 맞게 파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관계 영상을 이제 둘이서 합의를 해서 찍었던 거예요? 그렇죠. 합의해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아내분도 근데 좀 대단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가 되면 못 살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아내분은 엄청 많이 괴로워하시고 보낸 시간을 가지시다가 이성적으로 그냥 결정하시기로 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해주면 되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도 지금 거의 4명이 다 돼 있는데 이혼하면 내가 위자료 해봤자 뭐 몇천 받고 마는데 재산분할은 내가 남편한테 반을 해주는다. 그럼 내가 왜 이 돈 가지고 그 여자는 결국 남편을 이혼시키고 내가 재산분할 해주면 받은 재산분할금을 가지고 둘이 같이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목적인 것이 보였거든요. 하지 않는 방식이죠. 이야. 그럼 지금도 같이 살고? 아니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살지는 않으시면서 이혼은 안 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뭐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불륜을 했든 외도를 했든. 그래서 이혼을 해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나요? 네, 해주셔야 돼요. 진짜요? 그러니까 위자료라고 하는 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과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별개의 둘이 함께 모았던 혼인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이고 아무리 혼인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유책성이 큰 배우자를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기여한 바가 많으면 받아갈 수 있다. 너무 화가 나요. 진짜 도저히 결혼생활 유지할 수 없다. 막 화가 나가지고 펄쩍 오신 분들한테 위자료는 이 정도 받으실 수 있는데 재산 분할은 이렇게 주셔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다시 이제 이성의 끈을 붙잡고 판단을 해야 돼요. 바람을 피는 것 같다 하는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애 해보셨죠? 연애할 때 어때요? 연애 좀 오래 안 하긴 했는데 생각나고 설레고 어떻게 뭐 하고 싶어요? 연락하고 싶죠. 뭐 연락을 뭘로 할까 요즘? 카톡으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폰. 휴대폰을 치고. 네네.
그리고 또 내가 연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약간 뭔가에 관심이 많이 생겨요. 외모를 꾸미려고 하고. 외모를 막 꾸미려고 하고. 휴대폰을요 계속 갖고 있어요. 아내를 의식해서 휴대폰에 원래는 비번 뭐 패턴 하나도 없었고 공유하고 막 이랬었고 너무 살았는데 갑자기 뭐 비번 걸고 휴대폰 패턴 걸려있고 막 화장실 갈 때, 특히 샤워할 때도 휴대폰 들고 이런 경우 진짜 이상하다 한번 의심해보셔요. 그리고 이 상간녀 혹은 뭐 상간남과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죠. 만날 때 대놓고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야근을 해야 된다. 그 지금 주말에 좀 회사 나가봐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갑자기 뭐 경조사 확 생겨. 경조사 계속 막 돌아가 계속 생기고 폰을 봤는데 뭐 사랑해 이런 카톡을 만약에 제가 봤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막 어쩜 이렇게 바람 피울 수 있어? 너 미친 거야? 이러고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막 회사 가가지고 머리채 다 하고 막 지인들 다 소문 내고 싶죠. 그럼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나요? 네, 그럼 안 되죠. 일단은 바들바들 떨리시지만 캡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내 휴대폰으로 찍으시든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증거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카톡이라든가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통화 녹음이 자동 녹음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확보하실 수도 있고요. 타인의 뭐 이런 핸드폰에 그런 것들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에요. 패턴이 걸려있고 비밀번호가 걸려있는데 그걸 일부러 풀어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되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평소 뭐 공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용인했다. 묵시적인 동의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증거를 확보하고 그걸 증거로 쓸 건가 말 건가는 나중에 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판단을 받은 다음에 쓰셔도 되니까요. 뭐 사설 탐정, 막 흥신소 이런 데다가 막 미행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불법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불법적인 방법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가령 뭐 GPS 같은 거 설치했다. 그래서 그 위치 정보를 막 알아서 뭐 불륜 현장을 뭐 잡았다. 그럼 위치 정보에 관해서 이용에 관해서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녹음기 같은 걸 차에 설치했다. 그런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돼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은 기소만 되면 무조건 재판을 받으셔야 돼요. 벌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흥신소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진짜 사진 몇 장이랑 찍어주면 저희가 또 써볼 수라도 있는데요. 그 정보를 상대방한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흥신소에서? 참, 전 결혼도 안 했는데 그죠? 이혼에 대해서 되게